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남해 FM 91.9MHz 라떼는 말이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현숙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새 얼굴이 왔습니다. 우리 김옥래 씨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옥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태현 대표님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버지 하면 먼저 뭐 부르면 가슴이 찡한 그런 단어지요. 아버지. 제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 경남 합천 야로면에서 태어나셨고 어머님 먼저 거창에 계시던 분인데 젊은 시절에 그 고향에서 공부를 하셔서 일본 제국대학에 사진 공부를 하러 일찍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마치고 학교 그 고향에서 장터에 2층으로 된 만화사진관이라고 그때 최초의 사진관을 이렇게 경영하시면서 젊은 시절 많은 그 친구들과 함께 아주 빛나는 청춘을 사시다가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어릴 때인데 빚잔치 그런 게 있잖아요. 빚잔치를 하고 부산으로 이사하셨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는 그 오남 이녀 형제 중에서 6번째이기 때문에 아버님하고의 어떤 그런 정겨운 시절 대화 이런 것들이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안 나고 이제 아버님이 80, 90 넘어서야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님을 본 그런 기억이 이제 좀 희미하게 있는데 그런 막내 비슷하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버님과 뭐 애틋한 뭐 정의나 대화 이런 것들 한 기억이 별로 없고요. 뭐 형님들인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오, 장수하셨다, 그렇죠? 네, 예. 그 마지막 말년에 아버님이 이제 머리는 좋으시고 뛰어나니까 그 철학 공부를 하셨어요, 말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그만 사무실 한 개 얻어서 검은 가방을 드시고 이렇게 연세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렇게 나가셔서 장명도 하고 뭐 사주팔자에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손자 이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아버님께서 다 지어주고 이렇게 하신 기억이 있고 하여튼 저는 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뭐 애틋하다거나 또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배워 보니까 또 아버님과 좀 더 깊은 대화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못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1916년생이고 저는 1956년생이거든요. 그러면 40살 차이가 40, 나는 거네. 예. 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다, 그렇죠? 그렇게 40 넘어서 아마 저는 네. 출산인 것 같아요. 아니 어르신께서 장수하셨다. 예. 그러니까. 예. 어머님도 90 돌아가시 장수하셨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만화 사진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야 그리고 그때가 1900한 뭐 40년 50년 그렇죠. 때였잖아요. 그 옛날 사진 보면 제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사진관 앞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고 제가 7살 때 부산으로 다 가족이 이사 왔어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고향이 합천 야로기 때문에 합천 해인사 내려온 홍류동 계곡 그런 데서 찍은 흑백 사진 이런 것들이 옛날 사진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물이 맑고 우리 집 앞으로도 고향 집 앞으로 이렇게 내가 흐르고 했는데 어릴 때 하여튼 고향에 가면 그렇게 뭐 겨울에 얼음 깨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그런 또 우리 고향 집 앞에 물레방앗간에서 이렇게 다슬기 죽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아버님은 하여튼 그 뭐랄까 젊은 옛날 시절이지만은 좀 이렇게 한량으로 사셨다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술적인 만화 사진관. 네. 멋있다. 예. 만가지화 그 만화 그 한자로 물어보니까 만가지화 그런 뜻이었답니다. 그냥 이름은 만화 그 만화방이 아니고요. 예. 멋있었겠다. 그러시구나. 네. 예. 저는 만화 하셔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우리 안은숙님 아버님 네. 좀 저는 모시시면. 아빠이라면 아직 살아 계세요. 오. 엄마도 아빠도 살아 계시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무서운 게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전 저녁에 근데 핸드폰을 끄고 자요. 잘 땐. 근데 혹시 너무 슬픈 일이긴 한데 저희 아빠는 부유한 옛날에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 그런 집에서 너무 귀하게 태어나시고 자라갖고 고생을 안 하시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을 잘 아는 뭐 옆에 뭐 사촌이나 육촌 이런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보면 저희 아빠만큼 팔자가 좋은 분이 없대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어쩌면 또 한량이시긴 한데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그게 옛날에도 항상 옆에서 저희 아빠는 어릴 때 이렇게 걸어가면 앞에 돌이 있으면 넘어지니까 돌 치워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태어나서도 저희 집에 유모, 보모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엄마가 아기를 업을 줄을 몰라요. 저희는 유모, 보모들이 다 저희들을 그걸 했기 때문에. 만수권이네 만수권. 예, 옛날에는 그러고 저희 집 땅을 안 밟으면 그리고 남은 식구가 20명.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없는 시절이니까 예. 이제 뭐 못 먹는 사람 집에 오면 다 먹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서 상주하고 그런 정도로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할머니가 대단하신데 할머니가 남자 형제가 삼촌이랑 아빠랑 두 분인데 두 분 다 삼촌은 대학원을 보내시고 대학원까지 그 옛날에 아빠는 동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그런 거 치고는 출세를 못 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군인을 안 갔다 오면 출세를 못 한다 그러대요. 사립학교 뭐 교사 정도밖에 못 한대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몰라갖고 자기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군에 가면 고생하잖아. 그래갖고 돈을 주갖고 그걸 빼내는 거라. 두 아들을 다. 그래갖고 이제 자식 앞길에 좀 그랬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저는 자랐는데 아빠가 워낙 또 할머니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얼마나 효자겠어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 옛날에는 뭐 그냥 우리 지금도 시골엔 그렇지만 자식들이 좀 성공하고 그러면 전부 다 도시로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이 정관이었는데. 정관. 그 할머니 엄마를 혼자 못 두는 거라. 그래갖고 내를 이제 꼬시갖고 내가 이제 할머니랑 한 10년 살았거든. 초등학교를 할머니랑 살았는데 그 어떤 그 아쉬움 어릴 적에 자기 자식을 부모가 그거 네. 못 키우고 할머니 엄마한테 둬야 된다는 그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저한테 그게 묻혀 있거든요. 제가 제일로 애교를 많이 부르는 게 우리 아빠예요. 지금도 전화가 오면 나도 몰래 애교의 꼭지점을 찍을 정도로. 그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할 게 많은데. 차차하고 형제는 몇 네. 분이에요? 형제는 4명요. 4명. 호구조사 들어갑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아빠 살아 계시는데. 90. 와. 어디 정관에 계세요? 네. 오. 멋쟁이시고 그래요. 그러고 어머님하고 같이. 네, 두 분이 계시니까 제가 걱정을 별로 안 하고 대신에 옆에 있는 여동생이 고생을 하죠. 며느리들은 별로 뭐 그렇더라고. 이남 이녀입니까? 이남 이녀? 이남이냐 호구조사입니까?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본 거죠. 하여튼 저희는 할머니가 아들 둘이 우애가 너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삼촌 집하고 우리 집하고 딱 2개를 사줬어. 그래갖고 중간에 대문을 또 따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드나들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한때는. 상상이 안 된다, 그지? 우리 안현숙 선생님은 아버지 이야기가 지금 무궁무진하게 있으니까 좀 차차하기로 하고. 네. 우리 김홍래 씨 오늘 처음 오셨는데 방송하시는 소감이랄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예, 처음 참석하니까 너무 떨려요. 예, 저희 아버지 하면요, 굉장히 강직하시고 예. 법이 없으셔도 사시던 아버지였거든요. 네. 또 인물은 모델처럼 굉장히 오. 잘생기셨어요. 예. 키도 한 175 정도 되시고 아주 헌칠한 아버지, 아주 멋진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늘 이제 본인이 공부를 못 하셔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늘 일자무식이다. 형님이 두 분 계셨는데 서당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셨는데 예. 아버지만큼은 공부를 안 시켰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심하시기를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 고등학교까지는 나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남대문에서 그 조그만 그 시계 점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생활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예, 그래도 뭐 부유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뭐 그 무용도 가르치시고 예,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점심을 굶으셨대요, 아버지께서. 그래갖고 그때 사진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 얼굴에 그냥 반쪽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목표로 해서 우리 네 자녀들이 다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한테 학사모를 씌워드렸더니 아버지 펑펑 우셨어요. 네. 나의 목표보다 너가 나의 목표를 더 채워줬구나 하시면서 우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옛날 부모님은 예.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약 먹고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허리띠 줄라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조기 치매가 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주 극진히 네. 아주 케어를 하셨어요. 뭐 손을 잡고 다니시면서 운동도 시키시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께서 예,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아버지를 케어를 했어요. 네. 제가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서 이후에 또 아버지 케어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유난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6.25 참전 용사세요. 오, 예. 무릎에 이제 그 총상도 있고 네. 어깨에 총상도 입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가실 때 그 현충원에 모셨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오. 그 아버지를 위해서 큰 태극기가 아버지 간 위에 덮였을 때 정말 예 마음이 뿌듯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시고 멋진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꿈에서도 만나기를 소원하지만 잘 안 나타나시네요. 예, 천국에 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 국립묘지 현충원에 예, 완장돼 예. 계시네요. 서울 예 동작 현충원에. 예. 오늘 같은 날 특별히 더 기억이 나시겠어요. 아, 네.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예, 거룩한 그 순국의 영현들이 오. 이 땅 위에 맞습니다. 남긴 예. 유산들을 기리는 그런 현충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아버지도 너무 멋진 예, 또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예. 예, 총상을 입어 가시면서 예. 예, 그래서 아버지를 기리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잘 오셨네. 아이고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아버님 할 이야기 안 계십니까? 예. 저희 아버지는 이제 창선 사람이죠. 창선 사포가 이제 본가죠, 본가. 10남매 중에 이제 장남이셨습니다. 10남매 중에 장남, 정말 창선의 그 10남매 중에 장남이셨으니까 그 완전히 말 그대로 뭐 찢어질 듯한 그런 가난에 이렇게 그런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그때는 뭐 천수답부터 해서 이제 바로 앞이 이제 바다니까 이제 모두가 이제 바다를 이렇게 뭐 캐먹고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근데 아버지는 이제 군대 가셨는데 군대를 저 강원도 쪽에 이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군대를 마치고 서울로 가셨어요.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술 도가를 하셨어요. 술 도가. 1960년대 초 그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워낙에 서울에 이렇게 모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8평인가 몇 평이라 다 이렇게 구획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 그때는 막 거기에 뭐 천막을 치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땅을 이렇게 불화를 정부에서 무료로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술도가를 하시면서 술 장사가 그렇게 많이 남잖아요. 그래 그때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뭐 땅들도 많이 이렇게 사고 엄청 그 많이 이렇게 돈을 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서울에 뚝섬갈비 이렇게 말씀하셔서 뚝섬갈비가 뭐냐고 저 우리 먹는 갈비인 줄 알았거든요. 그 갈비가 아니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뚝섬 갈비 잘 모르겠는데. 뚝섬갈비가 뭐냐면 뚝섬에 나는 배추 예, 그걸 뚝섬갈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이제 땅을 이제 다른 사람 정부에서 준 걸 이제 서로 이제 거래가 가능하니까 땅을 옆에 땅을 많이 넓히고 하셔가지고 술도가를 크게 하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께서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뭐 어머니는 또 그 본가가 그 남지족이거든요. 지족 1위예요. 삼동면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또 아버지는 이제 술도가를 하시니까 뭐 술 납품도 하고 또 수금도 하고 이러면서 매일 또 술 드시고 이렇게 밖으로 놔두시고 이러니까 이제 술도가를 어머니가 관리를 하셨는데 우울증 비슷하게 뭐 그런 게 좀 있었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당시는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제대로 이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 듣기로는 큰 이 가마니 같은 부대에 돈을 2부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 부산으로 내려오셨다더라고요. 그러셨는데 부산에 계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셨고 대신 이제 고향에 계시던 저희 삼촌들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러셨는데 그 뒤로 이제 평생에 이제 이 창선에서 계셨는데 그 지나온 시간들 어떻게 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진짜 많죠. 뭐 제가 술 먹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 있는 그런 걸 찌개에다가 짊어지고 집에까지 내려오신 그런 기억도 있고 아버지는 군대에 갔다 오셔놓으니까 애들 손찌검을 안 하시고 뭘 잘못하고 그러면 죽담 마당 그 위에 죽담이라고 있잖아요. 죽담에서 막 엎드려 뻗쳐를 많이 시켰어요. 이제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동맥경화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아버지 이야기하면 좀 끝이 없는데 하여튼 아련하는 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일단 우리 노래 하나 듣고 또 네.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폴랭카가 불렀습니다. 파파. 예. 아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very day my papa would work to help to make ends meet, to see that we would eat, keep those shoes upon my feet. Every night my papa would take and tuck me in my bed, kiss me on my head after all the prayers were said.
son, I'm proud the way you've grown. Make it on your own. Oh, I'll be okay alone. Every time I kiss my children, Papa's words ring true. Your children live through you. They'll grow and need you too. I remember every word my Papa used to say. I live them every day. He taught me well that way. Every night my Papa would take me, tuck me in my bed, kiss me on my head. When my prayers were said, every night my Papa would take me, tuck me in my bed, tuck 예, 우리가 지금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 뭐 특별한 그런 기억들, 추억 같은 건 별로 없지만 이제 형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님이 하여튼 뭐 머리가 총명하셨는지 학교에서 이렇게 책을 교과서라 하죠. 책을 받아오면 뭐 하루 저녁에 그걸 전부 다 외웠대요. 외우고 하여튼 그래서 늘 학교에서 1, 2등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또 우리 어머님은 학교에서 제일 미인이었대요. 미인.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셔가지고 오남 이녀를 낳았는데 우리 5 형제 중에서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고 이렇게 한량이었기 때문에 제 위에까지 형님들은 술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같이 이렇게 물려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에는 그 우리 저는 뭐 막내고 어리니까 그런 적은 없었는데 한 번 형님 이야기는 아버님이 지금 이제 술 자수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폭력을 해서 많이 맞고 자랐다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예.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뭐 술, 폭력 또 뭐 첩, 뭐 노름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예. 저는 한 번씩 이제 어머니 생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할 때, 야, 속으로, 밖으로 이제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야, 그때 그 많은 땅들하고 그 지금까지 그냥 서울에 계셨더라면, 야, 진짜 뭐 맞아. 멋지게 사셨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한 번씩 어린 마음에 한 번씩 이렇게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여고를 추첨을 했어요. 맞아. 근데 이제 제가 딱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이제 3학년 졸업을 했어. 근데 공부한 언니들이 선배들이. 근데 제가 경남여고를 추첨이 된 거예요. 와, 최고의 명문이네. 그러니까 근데 아빠가 내가 경남여고 추첨이 됐으니까 아빠가 만년필 있잖아. 옛날에 그 앞이 그 만년필 선물에다가 친구들을 불러가고 막 파티를 열어주고. 와, 예. 최고의 그것도- 명문학교 들어갔다고. 네, 그 추첨인데 엄청 좀 부끄러웠는데 그런 기억도 아직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예.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 만년필이 뭐 이사하면서 없어졌어. 너무 좀 그렇다. 예. 너무 귀중한 거라. 맞아, 아빠의 선물인데. 아빠의 진짜로 왜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시네. 그 부모는 그런 것 같다 그지. 제가 공부를 잘해갖고 경남여고를 들어갔으면 어찌 내를 얻고 그냥 난리 났을 때 난리 났을 건데 아빠는 정말 저한테는 뭐 그냥 남편이자 아빠자 뭐 하여튼 뭐 그냥 수호신이기도 하고 정말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러는데 언제 한번 친구랑 백화점을 갔는데 현대백화점 갔는데 아빠가 또 지나가시는 거라 얼마나 반가워요. 저는 또 아빠의 애교는 완전 발산이 좋아가지고 발을 둥글고 아빠하고 막 날뛰니 우리 아빠가 약속이 있으신데도 그 친구랑 내랑 어디 가서 선물을 한 개 사주고 점심 때가 조금 덜 됐는데 일한 밥을 이렇게 이제 멋지게 사주시고 자기 모임에 뭐 조금 늦게 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 딸 사랑이 각별하다 그죠? 정말 대단했어요. 가족 사랑이 정말 대단해요. 엄마도 진짜 사랑하시고 그 옛날에 그
그분이 아마 돌아가셨을 건데 동대 이사장님이랑 아빠랑 친구분인데 예. 엄마를 두고 둘이서 막 일하다가 아빠가 엄마를 쟁취했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네가 그 뭐 이름 이야기하면 거기 가서 뭐 더 좋았을 건데 아버지. 그러니 우리 그런 이야기하면서 많이 그냥 엄마 아빠 정말 사이 좋고 지금도 이제 두 분이 살아 계시니까 엄마는 뭘 아무것도 못해. 아빠가 그런 분이라 다 해줘. 예. 엄마한테는 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더 잘하겠죠. 아니, 로맨스가이네 로맨스가이. 네, 그렇죠. 진짜 멋진, 그랬어요. 예. 지금도 연세가 드셔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동아대 법대가 그때 대단했는데 진짜로. 야. 그렇죠. 동아대 그때는 부산대 법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예.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처음에 이제 세간에 들어가셨는데 너무 귀하게 자라서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남 밑에 못 있는 거라. 성품이 나쁘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너무 귀하게 자라셔갖고 그런 체계에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재산도 많으시니까 누구한테 뭐 굴리기 싫죠. 뭐 넘비티 느끼고. 그런데도 여지까지도 갖고 계시거든요. 워낙에 그게 많으셔갖고.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 예. 보고 싶다 아빠. 아 지금도 살아 계시고 가까이 계시니까 뭐 언제든지. 예. 근데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보고 싶다고 데이트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뭐 금방 부산으로 가서 어디서 만나서 밥 먹고 그냥 잠시 네. 올해는 못 계시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그 그렇죠. 동생이 이제 모시다 드리고 그런 걸 했는데 언젠가부터 한 1년 된 것 같네. 살아 계실 때 잘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아빠 보고 싶지 나 그러면 보고 싶은데 오지는 마라. 내가 지금 초라해졌단다 이러시고. 아버지 하면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좋지 않은 기억도 있어요. 예. 아버지가 이제 군대 이제 근무하시다가 예 이제 현역하시고 이제 하셨는데 저희는 이남 이녀 네 자녀예요. 근데 누가 잘못하든 간에 무조건 4명이 다 엎드려 뻗쳐예요. 군대식이네. 한 명 잘못하면. 네, 한 명 잘못하면 그래서 벌을 쓰면서도 오빠가 잘못했잖아. 언니가 잘못했잖아.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해 갖고는 늘 엎드려 뻗쳤어요. 근데 그게 또 좋은 부분이 형제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된 것 같아서 또 좋은 또 기억도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워낙 또 어렵게 사시고 또 혼자 또 이렇게 자수성가하시고. 자수성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알뜰하셨어요. 예. 근검 전략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식사하고 나서 밥 한 톨 남기는 거 용서를 못 하세요. 배가 불러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이렇게 한 그릇 깨끗하게 물에 헹구어서 안전하게 비워야지 아버지한테 이제 칭찬을 받게 됐고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데 우리 김홍래 씨도 아버지의 그런 훌륭한 모습들 근검절약하시고 이렇게 자수성가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네, 네, 아버지 훌륭하십니다. 네.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덕에 저희가 또 서울에서 공부하고 또 훌륭하게 잘할 수 있던 것도 엄마 아버지의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고향은 어디신가요? 서울이에요. 서울이고요. 네네. 저는 제 아버지 생전에 어떤 말씀들이나 이런 걸 기억을 하면 딱 한 가지는 기억이 나요. 저희도 이제 그 3남 2녀거든요. 제 형제가. 말썽도 많이 피우고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차남인데 말썽도 많이 피우고 막 이래가지고 어릴 때 항상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내가 네 꼭띠 위에 앉아 있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버지 이놈 시끼 내가 네 꼭띠 위에 앉아 있다. 맞아 그런 소리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평생을 술로 이렇게 세월을 달래다 가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특등 사수증이 있더라고요. 이제 군대에서 특등 사수증이 있는 그런 현역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서울에서 이제 술 도가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술을 워낙 이제 많이 드셨고
촌에 내려오셔서도 이제 동네 분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야 누구누구야 저 너가 아버지 저 있다 가봐라 이러 하면은 이제 달리 가보면 술이 한 잔 드셔가지고 막 웅얼웅얼 하시면서 그냥 길에 이제 이렇게 뭐 거의 반 덜은 눕듯이 가지고 계시는 걸 업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안 그렇겠습니까? 10남매 중에 장남이셨는데 그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저 3남이녀 5형제 이렇게 또 그다 키우느라고 촌에서 다른 게 없으니까 조그마한 이게 노젓는 배 있잖아요. 노젓는 배를 타고서 낙지 주낫을 하셨거든요.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그러면 이 낙지 주낫을 이제 해그름역에 이렇게 나가요. 해지기 전에 이제 탁 나가서 그때 당시는 뭐 호롱불 있죠. 호롱불 기름 넣어서 투명한 그 비커처럼 생긴 그 뚜껑을 딱 닫으면 심지에서 불이 타오르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낙지 주낫을 가면 이쪽 끝하고 이쪽 끝에 그 호롱불을 달아놔요. 그걸 해바리를 안 합니까? 해바리. 아니요, 해바리는 밤에 하는 거고. 네, 해바리는 그냥 육지에서 이렇게 썰물이 되면 거기서 횃불을 들고 그때는 횃불을 들고 다녔거든요. 네. 시커먼 이런 벙커시유 같은 이런 폐유 같은 데다가 기름에 찍어서 이제 불을 붙이면 환해지죠. 그걸 들고서 이제 이렇게 낙지도 잡고 막 이렇게 바닷가를 다니는 게 이제 그거였고 낙지 주낫은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이제 길게 주낫을 놓죠. 놓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점심 먹고부터 시작을 하면 죽담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칠개 있잖아요. 칠개를 바늘에 손으로 이렇게 다 묶어요. 사각형 사기에 바늘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것도 전부 손을 묶은 거죠. 거기에 칠개를 또 줄로 묶어요. 그걸 몇백 개를 만들죠. 뭐 몇백 개를 만들어서 이제 줄로 연결해서 지게에다가 지고 이제 노를 져서 배를 타고 이제 나가면 이제 수심은 그리 깊지 않은 연안에 이제 그걸 한쪽에 호롱불을 달고 물 위에 호롱불을 신호불을 달고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반대편에서 이렇게 살짝 끌었다가 다시 이제 그걸 걷으면서 이제 낙주전을 하는데. 낙지 많이 드셨겠네. 그럼요. 새벽에 들어오시거든요. 네. 새벽 한 4시쯤, 2시, 3시, 4시쯤 되면 들어오셔요. 왜냐하면 이제 삼초포 장에 가야 되니까. 예. 장에 팔러 가야 되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두 분이서 그 낙지 주낫을 하러 이렇게 가면요. 저희는 저희 집에 이렇게 대문을 나서 딱 보면 저 바다에 호롱불들이 부모님만이 아니라 맞아. 동네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낙지 주낫 하시니까 오징어 잡이 배처럼. 예, 호롱불이 조그마한 이런 호롱불 작잖아요. 호롱불이 바다 위에 점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우리 아빠 엄마 배다 막 저게 아빠 배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동생들하고 막 이렇게 바닷가를 하염없이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이 이제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정말 새록새록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한 뭐 2, 3시 돼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낙지도 잡지만 쭈꾸미도 잡거든요. 그러면 그 큰 쭈꾸미를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쭈꾸미 국밥을 해 드시죠. 그리고 새벽에 쭈꾸미 먹고 싶다. 새벽에 우리 쭈꾸미 하면 조그만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예. 근데 뭐 문어 같은 그런 쭈꾸미죠. 예, 그런 쭈꾸미를 가지고 이렇게 국밥을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드실 때 저도 이제 막 먹기도 하고 그래 그분들은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주무시고 어머니는 채 1시간 2시간 잠도 못 주무시고 또 이제 새벽에 삼초포장에 가는 배를 타고 삼초포장에 갔다 오시면 한 오전 11시쯤 뭐 이쯤 되거든요. 10시 11시쯤 되면 이제 막 조금 한 2-3시간 또 주무시고 또 아버지랑 또 나가시고 그런 생활들을 저는 이렇게 커면서 봐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런 생활을 하신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제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오늘 또 새롭습니다. 예. 예, 아버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절에 한 집안의 가장의 책임을 지고 많은 자녀들을 또 먹일라 입힐라 키울라 참 우리 아버지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우리 정수라가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의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의자.
예, 아버지 의자 앉아 계시면 그때 그 모습이 보일 듯해요. 아버님 살아 계시면 정말 좀 효도도 많이 하고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어디 이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신 안현숙님, 네. 예. 살아계실 때 좀 잘하십시오. 네. 그러게요. 그게 참 그럼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또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있을 때는 자주 가서 찾아뵙고 그러고 뭐 저희는 아빠를 보면 항상 허그를 해요. 저희는. 예.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저희 집이 정관인데 그 다름산 휴양림을 네, 아빠가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1박을 거기 빌려주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이 고맙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 길에 또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친구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잠시 차다가 뵀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아빠한테 하는 행동이라든지 아빠가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아, 너가 아빠는 정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그 멋있는 게 아직도 있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나는 그래도 아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갖고 돌아가시면 나 어떡하지 나 아빠가 내 제일 그건데 내 뭐 지주인데 아유 그래 친구들도 같이 가슴 아프게 이렇게 그러고 대문을 나섰는데 저희 아빠는 가족을 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를 완전히 무슨 그 보물처럼 해요. 혹시나 뭐 불면 어떻게 되려나 그리고 술을 참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다 보니 기분 파고 그러시잖아요. 그 술 드시고 오면 저기서 엄마 이름을 부르고 와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 술 드시면.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사람들이 뭐라 하면서도 부러운 거라.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아빠가 술을 드시고 오면 다들 좋아해. 왜냐하면 엄마도 너무 좋아로 하지만 주머니를 여시는 거라 막 용돈 주고 막 이제 기분 막 다 내시고 그래서 아빠가 술 드시고 오는 날은 우리는 완전히 막 그날은 완전히 분위기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어린 시절이 다시는 안 오죠, 그죠? 며칠 있다가 저기 여동생 딸이 결혼을 해요. 22일 날. 그러면 제가 아빠 모시고 맥주 한잔 했어야 예, 되겠네. 조금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사랑한다. 지금도 전화가 오면 늘 사랑한다는 소리를 주고받거든요. 예.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좀 전달 그런 게 그렇다고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아빠는 늘 제가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 뭐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고 아빠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만 해도 늘 전화가 와서 집에 있지 말고 어디 여행 가라. 돈이 없으면 아빠가 얼마 보내줄까? 뭐 이렇게 늘.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는 앞에는 항상 아빠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아빠가 뭐 내 평생을 그런데 형제 중에 누가 그랬어 내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그게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아빠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뭐 큰 일이 있다든지 큰 도움은 아빠한테 부탁해야지. 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그런 관계예요. 저랑 제 아빠는 늘 여행하는데 도움 주시고 뭐 아시다시피 여행을 좀 많이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 그렇죠. 그게 다 아빠 도움이거든요. 네. 예, 제가 그냥 살 수 있었던 게 아마 아빠가 해주고 아빠가 뭐 니 뭐 그거 해봐라 컴퓨터 학원 해봐라 내가 뭐 니 원장 시켜줄게 뭐 이런 소리 그러니까 기 안 죽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죠. 감사하네 진짜로. 예, 사랑하는 아빠. 훌륭한 아버지를 두시고. 저희 아버지는요 성격 굉장히 대쪽 같으셨어요. 네. 아주 고드시고 그래서 이 사랑이란 이 표현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퇴근하시고 술을 이제 한 잔씩 하고 오시면 이제 컴컴한 밤이 되면 이제 저희들은 다 자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항상 술이 취해서 그 이렇게 자고 있는 자녀들
뺨에 뽀뽀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술 냄새. 술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나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곤히 자는 척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이불을 들쳐가면서 뽀뽀를 하셨어요. 그럼 엄마가 아유 애들 좀 자게 놔두세요. 이렇게 한 기억이 나고요. 또 아버지는 인천 영종도에 아주 그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선 배를 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인천에 같이 이렇게 네. 저희들하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배도 타보고 또 고기도 잡는 것도 보기도 하고 꽃게를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꽃게를 그냥 그냥 찜통에 쪄서 아주 실컷 먹었어요. 오. 예, 그때만 해도 아주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했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은하수도 보이고. 예. 그래서 여름에 가면 그 옛날 그 추억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친구분이 그 술을 드시다가 바다에 빠져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얼마나 애석해 하셨는지 몰라요. 나의 정말 귀한 친구를 잃었다 해갖고 굉장히 슬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예. 아버지와의 추억이 참 아름다운 네. 추억들 많네요. 예. 저희 아버지는 제 아버지 임종을 저도 이제 어머니 임종도 그렇고 아버지 임종도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지켜뵀었는데 제가 이제 말단이기는 하지만 이제 국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겨울에 이제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이제 진주 대학병원을 이렇게 모시고 간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진주 이제 경상대 병원으로 이제 완전 날아왔었죠. 이 동맥경화가 이렇게 혈관이 터졌는데 이걸 어딘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끼고 연말이 끼고 이래 놓으니까요. 이 뭐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동맥경화 되면 목 있는 데나 내지는 이제 위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피가 많이 터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가 어디서 터졌는지 이것만 좀 잡아내면 이걸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있다가 피가 그 지혈이 안 되고 위에 가서 모이는 겁니다. 위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발작적으로 토하면서 이제 정신을 잃는 거죠.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 A형 피가 병원에 A형 피를 다 썼거든요. 모자라서. 그 A형 피를 위에서 2개씩 꽂아갖고 손을 짜넣었어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이제 A형 피를 가진 게 저하고 이제 어머니 이제 그랬었는데 아버지하고 그랬는데요. 어머니는 너무 이제 뭐 그 경황이 없죠. 예, 힘들고 그다음에 하니까 피를 한 번만 이렇게 빼고 이랬는데 저는 피를 보통 뭐 한 300ml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빼는데 저는 그 2배, 3배를 뺐어요. 그때 당시에. 터진 곳을 이제 지혈을 해야 되니까 큰 이런 뭐 주사기를 식염수인가 이걸 꽉 넣어가지고 위 속으로 계속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다시 빼내고 넣어가지고 다시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혈을 시키다가 지혈이 조금 되면 정신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피가 터지면 또 이제 그렇게 되고 그걸 몇 번 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제 피를 이제 수혈을 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평소에 이렇게 뭐 주무시던 집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임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내려오는데 남의 병원점 이렇게 오면서 제가 막 울면서 그랬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가 주신 피 다시 제가 도로 드렸으니까 가지고 잘 가시라. 이러니까 손을 꽉 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평생 동안 이제 주무시던 그 아랫목에 이렇게 눕혀드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는 뭐 의학도 많이 발전되지도 못했지만 참 안타깝게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이 나서 좀 속이 많이 안 좋죠. 맞아요. 지금 아버님 사무소 어디 계십니까? 전답이 있던 이제 대망산에 있었는데요. 지금 파묘를 해가지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지금 연주 공원에 이렇게 모셔놨어요. 왜냐하면 문중에서 문중 납골 평장을 지금 만들려고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파묘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화장해가지고 같이 이제 임시로 지금 모셔놓고 있죠. 지금 이제 저희 문중에서 지금 납골 평장을 만드는 게 조금 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다 하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같이 이렇게 선산에 모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을 옮기는 거예요? 두 분을 옮기는 거? 이제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고 저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셔서 바로 화장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그 연주 공원에 모셨고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파묘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같이 이제 나란히 계시는 거죠. 예, 저희 아버님도 야로 합천 야로 그 고향 언덕에 이렇게 모셨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벌초 가고 추석 때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농협에 벌초 맡기고 잘 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버지의 강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저녁 바람에 억새 울고 강기슭에 물새 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뱃노래. 사랑 하나로 날 키우시고 옛노래 불러 날 재우셨던 아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모른 척하는 아버지의 강이여. 저 강을 건넌 아루트에 물새 한 마리 슬피 울면 강바람에 검게 타신 아버지가 그리워. 사랑 하나로 날 키우시고 옛노래 불러 날 재우셨던 아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여. 네. 네. 오늘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우리 김옥래 선생님 고맙습니다. 방송 재밌죠? 네, 예,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예, 또. 예, 저희 장모님 함자가 김쪽 옥자 아래쪽 김옥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다 아이고 우리 장모님 이름하고 같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잘 오늘 오셨습니다. 아버님 이야기 너무 네. 재밌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은숙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시기 바라고요. 명심심심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임영웅이 불렀습니다. 아버지 노래 부르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떠나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